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도 참변 1920년 10월 우리가 이긴 날의 이야기. 우리는 이겼다. 그것만큼은 분명했다.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백두산 자락 청산리 골짜기에서 우리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 홍범도 장군의 부대가 먼저 치고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가 받아쳤다. 10번 넘게 이어진 전투에서 일본군 천수백 명을 쓰러뜨렸다. 독립군 역사에서, 아니 이 땅의 모든 싸움의 역사에서 그런 승리는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내 이름은 이덕수 26. 함경북도 회령 출신이었다. 19에 두만강을 건넜다. 부모님은 왜 떠나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가야 한다고만 했다. 어디로, 왜, 무엇을 하러?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20전의 나이가 아니었다. 강을 건너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싸우러 왔다. 청산리에서 내가 맡은 일은 척후였다. 적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 본대에 알리는 일. 화려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적을 보고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래서인지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나는 자청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두려움을 행동 앞에 세우지 않기로 한 것뿐이었다. 골짜기 안에서 총소리가 울릴 때 나는 능선 위에 엎드려 있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아래쪽 일본군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들은 훈련된 군대였다. 정렬이 맞았고 무기가 좋았고 숫자가 많았다. 하지만 골짜기의 지형을 몰랐다. 어디서 소리가 울리고 어디가 트이고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마지막 전투가 끝났을 때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산 너머로 넘어가는 해가 골짜기를 붉게 물들였다. 바람이 불었다. 총성이 멎은 뒤의 고요는 전투 중의 소음보다 더 크게 귀를 눌렀다. 동료 하나가 내 옆으로 왔다. 박창길, 나보다 2살 위였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다. 이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싸움이 끝나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일본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 밑에서 무거운 것이 올라왔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예감 같은 것이. 며칠 후 소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문이었다. 소문은 항상 과장되는 법이라고 우리는 서로 말했다. 일본군이 용정 쪽으로 넘어왔다고 했다. 독립군을 잡으러 왔다고. 그건 예상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미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북쪽으로, 더 깊은 만주 안쪽으로. 일본군이 따라오기 어려운 곳으로. 그런데 두 번째 소문이 달랐다. 마을을 불태웠다고 했다. 어느 마을인지는 몰랐다. 전령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전한 말이라 정확하지 않았다. 나는 전령의 얼굴을 보았다. 20도 안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말을 이으면서 입술이 떨렸다.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독립군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 그 말이 귀 안에서 한동안 울렸다. 우리 부대는 즉시 이동 여부를 놓고 논의했다. 일부는 내려가서 마을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일부는 지금 우리가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나는 두 말 다 맞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말 다 틀렸다고 생각했다. 결국 우리는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 결정이 맞는지 지금도 모른다. 아마 평생 모를 것이다.
이동하는 며칠 동안 소문은 소문이 아니게 되었다. 피란민들이 우리를 향해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얼굴에 검댕이 묻은 사람들, 맨발인 사람들, 아이를 업고 울며 걷는 여인들. 나는 그들 사이를 지나쳤다. 지나치면서 얼굴을 보았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는 것처럼 눈을 내리깔고 걷는 사람들. 살아남은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한 노파가 길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우리 대열 중 하나가 멈추었다. 박창길이었다. 그는 노파 앞에 쪼그려 앉아 물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노파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창길을 보았다. 박창길의 총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다. 명동촌. 그게 전부였다. 그 두 글자가 명동촌. 나는 그 마을을 알았다. 학교가 있는 마을이었다. 조선인들이 스스로 세운 학교가 아이들에게 조선말로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는 곳이었다. 간도에 건너온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제법 유명한 마을이었다. 누군가 그 마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자랑스럽게 했다. 우리도 마을을 만들 수 있다. 우리도 학교를 세울 수 있다 하고 그 마을이 불탔다는 것이었다. 나는 박창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노파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 행군용 수통에서 따라주는 물을. 노파는 마시지 않았다. 손 안에 수통을 쥔 채로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으로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청살리에서 이긴 것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일본군 1000명을 쓰러뜨리는 동안 이 노파의 마을은 불타고 있었다. 이 노파의 아들은, 딸은, 손자는 어디 있는가? 살아있는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죽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동료들은 말했다. 싸움의 책임은 싸움을 시작한 자에게 있다고. 우리가 이긴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맞는 말이었다. 맞는 말이었는데 가슴속에서는 그 말이 자꾸 뒤집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 우리는 한 마을 근처에 잠시 머물렀다. 비가 내렸다. 늦가을의 비는 차가웠다.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타는 연기가 아니라 밥을 짓는 연기였다. 우리는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조선인 마을이었다. 아직 불타지 않은.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울었다. 반가워서 우는 사람이 있었고 무서워서 우는 사람이 있었다. 무서워서 우는 것이 당연했다. 우리가 오면 일본군이 따라온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 한 아주머니가 나에게 다가왔다. 손에 주먹밥을 쥐고 있었다. 드세요. 나는 받지 않으려고 했다. 이 사람들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아주머니는 기어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 아들이 독립군에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살아있죠? 아주머니의 눈이 내 눈을 보았다. 나는 모른다고 해야 했다. 독립군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모든 사람을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눈앞에서 나는 거짓말을 했다. 살아있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울었다. 조용히. 나는 그 주먹밥을 먹었다. 씹으면서 삼키기가 어려웠다. 목이 메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뭉쳐서 가슴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는 동안 마을 어른 하나가 내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웃 마을 이야기였다. 거기서도 일본군이 왔다고 했다. 독립군 숨겨준 놈 나오라고 했다고. 아무도 나오지 않자 마을 사람을 모두 모아놓고 총을 쐈다고. 그리고 집에 불을 질렀다고. 그 마을에 독립군이 있었어요? 어른은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 독립군하고 연락도 없는 마을이었어.
그냥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우리가 없어도 죽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기든 지든 저들은 어차피 이 땅의 조선인을 죽이러 올 작정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싸웠는가? 그 질문이 또 나를 찾아왔다. 자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걷다가도 왜 싸웠는가?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싸우지 않았어도 그들은 왔을 것이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왔을 것이다. 독립군이 있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 독립군을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그 분노가 뼛속까지 내려갔다. 우리가 이긴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겼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다. 어느 하나를 지워서 마음이 편해질 수 없었다. 두 가지를 다 안고 살아야 했다. 그것이 독립군의 짐이었다. 총보다 무거운 짐. 이동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들었다. 훗날 기록된 것들이 그때 이미 소문으로 돌았다. 수천 명이 죽었다는 것, 마을 수백 곳이 불탔다는 것, 학교가 탔다는 것, 교회가 탔다는 것, 어린아이도 살아남지 못한 마을이 있었다는 것. 숫자가 커질수록 나는 숫자를 믿지 않으려 했다. 숫자가 되면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 3,000명이라고 하면 그게 사람의 죽음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한 명씩 얼굴을 가진 한 명씩으로 생각하려고 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이. 그 얼굴들을 상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렇게 했다. 잠들기 싫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게 싫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편안히 잠드는 것이 그 시간에는 죄처럼 느껴졌다. 박창길이 그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잠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신도 일어나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만주의 밤은 깊고 차가웠다. 별이 많았다. 우리는 그 별들을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 박창길이 말했다. 이덕수. 응.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알았다. 싸우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 살아남아서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탄 마을의 이름을, 그 계절의 냄새를, 그 하늘의 색을 지워지지 않도록.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이후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행군 중에는 쓸 수 없으니 멈출 때마다 썼다. 짧게 사실만. 오늘 어디를 지났다. 누구를 만났다. 무슨 말을 들었다. 어느 마을이 불탔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서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소문인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기록한다. 소문조차도 기록해야 했다. 소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일어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종이가 부족했다. 동료가 가진 종이 조각을 모았다. 담뱃갑 안쪽 종이에도 썼다.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언젠가 이 글자들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그 겨울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계속 북으로 이동했다. 자유시로 향한다는 말이 돌았다. 러시아 땅 자유시에 가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곳에서 다시 훈련하고 다시 싸울 수 있다고. 우리는 믿었다. 믿어야 했다. 믿지 않으면 이 추위 속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니까. 박창길은 그 이동 중에 발이 얼었다. 동상이었다. 군화가 닳아서 안에 물이 스며들었고 영하 수십 도의 날씨에 발가락이 얼어버렸다. 나는 그의 발을 내 가슴에 안았다. 온기를 나누려고. 그게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는 신음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전투 중에는 울지 않았다.
피란민을 지나칠 때도, 명동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들을 때도. 그런데 박창길의 얼어버린 발을 안고 앉아서 처음으로 울었다.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슬픔과 분노는 결국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잃어버린 것을 향한, 되찾고 싶은 것을 향한 마음에서. 박창길은 걷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를 들것에 실었다. 교대로 들었다. 무거웠다. 무거운데 아무도 내려놓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였다. 청살리에서 이긴 것도 우리였고, 얼어가는 동료를 들것에 싣고 북쪽으로 걷는 것도 우리였다. 간도의 마을이 타는 동안 살아있었던 것도 우리였고, 그 죽음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도 우리였다. 1920년 10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간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른다. 어떤 기록은 3,500명이라 했고, 어떤 기록은 10,000명이 넘는다고 했다. 불탄 마을은 수백 곳이었다. 학교가 탔다. 교회가 탔다. 곡식 창고가 탔다. 겨울을 날 양식이 탔다. 불타지 않은 것들도 일본군이 가져갔다. 그것은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살이었다.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들을 뿌리째 뽑으려는 작전이었다. 독립군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독립군이 태어나는 땅을, 독립군에게 밥을 지어주는 사람을, 독립군의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학교를, 그 모든 것을 없애야 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총을 든 우리가 아니었다. 씨앗이 두려웠던 것이다.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에 전할 씨앗이. 말이 씨앗이고, 기억이 씨앗이고, 학교가 씨앗이었다. 그래서 태웠다. 그래서 죽였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었다. 박창길도 살아있었다. 발가락 2개를 잃었지만 우리와 함께 북으로 이동한 수백 명의 독립군도 살아있었다. 피란길에 우리 옆을 지나쳤던 사람들도 일부는 살아있었다. 명동촌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끌고 뒷산으로 오른 선생도 나중에 들으니 살아있었다. 그리고 아이들도. 씨앗은 살아있었다. 불이 씨앗까지 태울 수는 없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일기를 가지고 있다. 군화 바닥에 넣어 다니다가 속옷 안에 넣어 다니다가 살아남은 일기. 종이가 낡았다. 글씨가 흐릿하다. 하지만 읽을 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이긴 날의 값을 우리가 다 치르지는 못했다.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치렀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살아남은 자의 몫이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싸운 자의 책임이다. 1920년 10월 간도. 그 땅에서 타오른 불은 꺼졌다. 그러나 그 불에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은 꺼지지 않았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덕수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가 목격한 모든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다. 간도 참변으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며